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 앨리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좀 화사한 옷을 입고 이거 입어보다가 이 옷은 별로 잘 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화사해서 한번 입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야 밝다 뭐 예쁘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또 계속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별로 입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뜨개 옷을 만드는 것인가.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자리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이쪽에서 해가 비치고 있어서 이쪽이 쨍 해서 얼굴이 번들거리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아침에 요가를 하고 와서 지금 밥을 먹고 원래는 샤워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할 일들이 좀 있어서 땀을 좀 흘려야 되는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 찍고 일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려고 조금 뭐 항상 부시시하고 그렇지만 그렇다는 점. 오늘은 4월 22일이고요. 화요일. 저희 남편은 일을 갔고 날씨가 어제 오늘 정말 화창해요. 지난 일요일 날이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절까지도 무척 흐렸습니다. 그러다가 월요일 되면서 갑자기 쨍하니 막 해가 나는 행복한 4월의 날입니다. 오늘 영상을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F1은 없고요. 윗을 잔뜩 보여드리고, 저희 카카오 채팅방에 지난 주말 브루클린 트위드의 실이 이제 단종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뭘 뜰까, 어떤 실을 살까를 고민을 하셔서 제가 사용했던 실들, 옷들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보여드리고 리뷰를 또 좀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끄트머리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 영상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윗이 제가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알파카라고 써있는 이 백에 들어있는 게 지금 뜨고 있는 그 On the Spice Market이라는 멜라니 버그의 숄인데 지금 거의 한 2주 동안 손을 안 댔고요. 이쪽에도 제가 그 펄소에 조각조각 된 그 숄 뜨고 있는 거 여기 있고요. 여기 블랭켓 뜨는 거 요거 있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윗은 여기에 사실은 올인을 해서 조금 더 지난주보다 프로그레스가 있었습니다. 노 프릴 스웨터고요. 팔만 양쪽을 다 떴어요. 지난주에 보여드렸을 때는 바디 한 스플릿하고 1인치 한 2cm 정도 떴었는데 가지고 있던 실로 바디를 일단 다 뜨고 그 다음에 팔을 시작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 패턴은 4mm 그러니까 6번 US 6번 바늘을 사용해서 뜨는 건데 조금이라도 게이지를 작게 해보고자 저는 5번 바늘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패브릭이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대신 필링이나 이런 게 되게 적을 거예요. 그래도 20스티치가 나와요. 원래 게이지가 20스티치예요. 6번 바늘로. 6번으로 했을 때 20스티치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스와치를 했을 때 6번 바늘로 했을 때 20이 나왔는데 이게 핑거링 웨이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있는 펄소의 리넨 퀼 두 가지 색깔을 합사를 해서 하는 거라서 이게 바디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으로 뜨나 6번으로 뜨나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생을 줄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라서 조금이라도 작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가장 작은 사이즈가 제가 입어도 헐렁한 정도의 사이즈였기 때문에 제 동생이 더 말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작게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5번 바늘로 사실은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딜레마에 있다가 결과적으로 동생이랑 얘기를 해서 제 사이즈로 그냥 뜨는 걸로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인크리스를 좀 일찍 접고 암 세퍼레이션을 했는데, 다시 풀러서 제가 새로 떴죠. 그래서 바디 부분을 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바디를 다 소진을 하고, 그 첫 번째 볼, 이거 첫 번째 볼을 사용해서 떴고요. 이건 지금 두 번째 볼인데, 각각의 색깔의 두 번째 볼인데, 일단 오른쪽 팔을 5번 바늘로, 원래 바디를 떴던 5번 바늘로 떠서, 이쪽 팔을 거의 다 뜨고, 한 이 정도까지 뜨고, 입어봤어요. 왜냐면 팔 길이가 제 팔 길이보다 길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입어보면서 그런데 저한테도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스웨터 자체를 이렇게 몸에 붙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넉넉하게 입는다면 안에 뭐를 입고 입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팔이 너무 좁은 거고, 패턴 그대로 디크리스를 해줬는데, 일단 시작할 때는 한 두 코에서 네 코 정도 사이가 더 적은 숫자를 제가 픽업을 했고요. 그리고 디크리스를 했는데 너무 디크리스가 스티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넓어요. 근데 이 디크리스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은 것 같지 하면서 재봤는데, 이 부분 팔은 매직 룩 방식으로 제가 떴거든요. 근데 바디는 거의 20 스티치라면 팔이 22 스티치인 거예요. 그걸 거의 다 떠서 알았던 거죠. 근데 아무튼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5번 반으로 떴다면, 그러니까 여기를 3.75mm로 떴다면 이 커프 부분은 3mm로 떴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코 숫자는 원래 원하는 코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너무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게이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바늘과 실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강 마무리를 하고, 길이는 이 정도면 되겠네 라고 하고, 이쪽을 다시 캐스트온을 하고, 이쪽은 6번 바늘을 사용해서 떴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이 디크리스의 느낌 자체가 덜 스티프하다? 이렇게 막 확 줄어든 느낌이 덜 들고 자연스럽다? 그런데 디크리스는 똑같은 레이스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해줬어요. 게이지가 확실히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는 똑같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척 이게 스티프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 고무단을 떴을 때 원래는 3mm로 떠야 되는데 더 코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3.25 바늘 사이즈로 떴고요. 이게 저는 더 마음에 들어서 이쪽을 싹 다 풀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일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해결할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저희 남편이 해결할 문제도 있고, 뭐 그런데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데 뜨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뜬 거를 다시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 거라면 그냥 저는 입을 것 같거든요. 뭐 입고 나면 다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줄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줄 수는 없으니 어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글쎄요, 분명히 이쪽이
뒤에 거가 조금 더 큰 느낌 드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정도 차이인데 확실히 입었을 때 느낌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냥 제가 이 채로 놔두고 바디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 팔을 다시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다음 주까지 뜨면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영상에서는 제가 F5 했어요 하고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생이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제 드로어에는 제 그 옷들을 보면서 그동안도 잘 입긴 입었었는데 좀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그만 입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오래돼서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내 색깔을 생각을 안 하고 입었었나? 나한테 왜 갑자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해서 이 색깔은 밝긴 밝은데 저는 저한테 어울리는 색깔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어울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냥 뭐 아무런 패턴도 없고 그냥 실이 주는 특별한 색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뒤가 접혀요 자꾸. 보이시죠? 이거를 블락킹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만 내 밴드를 조금 더 길게 뜰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이고 얘한테 좀 올인을 해서 이번 주에 뜨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제가 푸틴이 지금 니럴롱 함드 하고 있는 거에 두 번째 프로젝트는 매기 가디건인데, 이거는 어차피 2달에 걸쳐서 제가 가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뜨기 때문에 자주는 안 짰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 함드를 하러 가는데 보통 수요일날 뜨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 이제 시간을 좀 내서 뜨기도 하고, 그렇게 막 포커스를 두고 뜨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루이앤롤라의 메리노 팥섬이라는 20% 팥섬이 들어있는 요 색깔로 지금 현재 인크리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렇게 완전 솔리드의 느낌은 아니고 보시면 이런 색깔이 조금 있죠.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인크리스를 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도 인크리스는 다 끝내지 않을까. 인크리스를 한 7번 정도, 아니다, 6번 정도 더 하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뜨고 있고요. 이거는 4번 바늘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난한 색깔이라서 누트럴이라고 하죠. 색깔이라서 이건 아직도 첫 번째 볼이고요. 제가 이게 몇 개더라? 3개 아니면 3개인 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윕은 이 싹블랭크로 뜨고 있는 양말. 이것도 하루 정도? 얼마 안 떴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풀러가면서 뜨고 있고요. 2 at a time으로 뜨고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이것도 요번 달 안에 끝내면 좋겠지만 이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가게 샘플로 제 얀샵 샘플로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라이핑이 생기는 그런 재미있는 양말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プ 이게 컬러가 계속 체인지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위로 가면 이런 옐로우 색깔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잘 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색감이에요.
봄 색깔이죠. 그래서 이것도 천천히 뜨고 있고요. 그렇게 세 개가 메인 립이면은 요거는 지금 글쎄요. 이 노프릴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손을 잡을까요? 일주일은 7일이 있지만 지금 3개 프로젝트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떠도 다른 걸 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랫동안 닫고 뜰 게 아니고 긴 프로젝트가 아니어서 좀 속도를 내서 얘네들을 끝내면서 또 하나를 애드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몇 가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 트위드 실드가 프로젝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신문인데요. 뭐 사람들한테 다들 뭐랄까요, 인스타그램에 피드가 다르게 올라가잖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보게 돼서 이게 뭐지 궁금하네 하고 주문을 한 건데 닛 네이션이라는, 제가 지금 읽고 있어가지고 중간 정도 이렇게 닛 네이션이라는 뉴스페이퍼입니다. 이게 총 24페이지 정도 되는 꽤 두툼한 뉴스페이퍼인데요. 저 지금 한 반쯤 읽은 것 같은데 그 뉴스페이퍼 사이즈고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뜨개에 관련된 먼슬리 뉴스페이퍼다, 신문이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첫 번째 신문은 공짜고 그 다음에 쇼핑만 내면 돼서 아마 3불 95 정도 쇼핑을 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3월 23일 날 주문을 했는데 4월 9일 날 왔어요. 그래서 무척 시간이 좀 걸려서 온 거고, 뭐 다른 포장 없이 뉴스페이퍼에 제 주소랑 이름이랑 이렇게 적힌 채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kindnesscompany.com 이라는 곳에 서 만든 뉴스페이퍼인데, 여기에는 닛 네이션 뿐 아니라 크로시에 네이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한번 보고 이게 좋다 싶으면은 구독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한 번씩 사든지. 근데 쇼핑하고 뉴스페이퍼 합하면 이 뉴스페이퍼 가격이 원래는 7불 99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8불 정도라고 생각하고 쇼핑이 한 4불이라고 생각하면은 12불인 거예요. 그러면은 재미는 있죠. 먼슬리를 받는 거 뭐 12불이면 재미는 있는데, 사실은 니링 매거진 같은 경우도 반젠 노블스 같은 북스토어나 이런 데서 사도 매거진 가격이나, 저도 매거진을 사지 않은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거의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얇은 책값이랑도 맞먹는 가격이죠. 그래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재미는 있는데 뭐 새로운 것도 있고 좀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패턴들도 있는데 패턴은 제가 굳이 이런 패턴들을 쓸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일단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친구한테 넘길 생각이에요. 이런 거 한번 있는데 볼래? 하면서 24페이지나 만들 정도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맨 뒷페이지는 역시나 뉴스페이퍼처럼 이렇게 퍼즐, 크로스워드 퍼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퍼즐들은 다 관련이 있는 뜨개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천천히 앞에서부터 읽고 있는데, 광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이너 피처도 있고
그 다음에 패턴도 있고, 패턴은 무척 기본적인 패턴, 뭐 모자, 장갑, 핑글레스 미튼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메리 토마스라는 분의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인터레스팅하게 읽었고, 사실 저는 이분을 잘 모르니까 책을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니팅 가мет을 많이 입는 셀러브리티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뉴스페이퍼에 항상 빠지지 않는 호로스코프라고 해서 약간 별자리 얘기 그런 것도 있고, 뭐 에디터한테 물어보는 질문 섹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칼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뉴스페이퍼의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단은 다 읽어본 다음에, 근데 패턴이 많아요. 패턴도 꽤 많은 편이에요.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이 패턴은 있나? 제가 끝까지 안 봐서 아직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뉴스페이퍼가 있다는 거. 요즘에는 책도 그렇고 매거진도 그렇고 그런 막 팜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결국은 책은 막 가지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있지만, 책보다는 레벌리에서 패턴을 사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게 오히려 내가 모든 패턴을 다 뜰 게 아니라면, 물론 기사도 있고 어떤 책에는 레시피도 있고 그런 이제 뜨개 매거진처럼 나오는 책들이 뭐 코어로 나오는 책들도 있고, 그런 걸 가끔 사는 것도 인스퍼레이션을 받고 이런 걸 떠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막 자리 차지 안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사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이런 게 인기가 없는데, 뉴스페이퍼는 되게 새로운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우연찮게 어떤 영화를 볼까 하다가 알게 된 영화가 있는데, 꽤 몰입감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화 제목은 The Vast of Night이라고, 굉장히 옛날 70년대 정도 옛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등장인물도 몇 없고요. 메인 캐릭터가 둘이 있는데 뭐 굉장히 막 무슨 어떤 거대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영화가 재밌어요, 재미없진 않아요. 근데 막 너무 재밌어요, 그건 아닌데요. 굉장히 몰입감이 있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왜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예전에 별밤 들으면서 많이 자라신 분들 많잖아요. 별밤에 여름이 되면 막 그런 남양 특집 해가지고 막 무서운 얘기 막 해주고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 많은 일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인 막 그런 영화가 아니고, 흑백과 컬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몇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건데, 영화도 짧고요. 그 뭔가 외계인에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외계인이 짜잔 나타나서 막 비주얼리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화는 굉장히 그 귀에를 많이 집중해서 보는 영화다. 영화는 보는 매체인데 마치 본 게 아니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귀를 쫑긋, 왜냐면 대화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유 죽겠네요, 멍멍이 때문에. 대화가 되게 많아요. 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사이의 대화, 그리고 청취자의 대화, 뭐 이렇게 그 스토리를 텔링하는 그런 얘기들이, 왜 공포 영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라디오 방송의 공포 내용 같은 거 들으면 굉장히 집중하고 듣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약간 옛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 그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 내용도 괜찮고, 내용은 별거가 없지만
꽤 재밌게 볼 수 있는 짧은 영화다.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브루클린 트위드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실은 핑거링 웨이스의 로프트 실하고, 그 다음에 월스티드 웨이스의 톤스, 그 다음에 또 월스티드 웨이스의 쉘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세 가지 실을 다 써봤고요. 그래서 제 리뷰일 수도 있고, 아유, 제 무릎에 앉겠다네요, 이렇게. 리뷰일 수도 있고, 뭐, 제 감상일 수도 있고, 제 플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에요. 근데 일단은, 로프트 먼저 말씀을 드릴까봐요. 로프트로 제가 레이스 스웨터를 하나 떴습니다. 스웨터의 이름은 브레컨이라는 스웨터고요. 죄송합니다. 에이미 크리스토퍼 님이, 이거 발음을 많은 분들이 크리스토퍼 했다가 크리스토퍼스라고 얘기했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뭐죠? 그 디자인 유명하신 분인데, 프레스트 플라워, 그거 디자인 하신 분인데, 이 패턴은 2012년에 나온 거고, 저는 2017년에 떴어요. 그래서 지금 한 8년쯤 된 스웨터입니다. 이 스웨터는 피스로 되어 있는 스웨터고요. 그래서 프런트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거고, 카디건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저는 캐스트 아이언이라는 진한 색깔로 뜬 거고, 보시면 레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스를 잘 보이게 하려면 이런 식의 이거로 돼 있어요. 잘 보이실까요? 제가 가려서 저는 잘 안 보이는데, 팔은 텍스처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실이 원래 울른 스펀이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처가 잘 보이진 않아서 그거에 꼭 적합한 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케이블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셨겠지만 약간의 케이블과 레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몇 번 입지 않았어요. 제가 제 스웨터를 그동안 입었을 때 이런 경험은 좀 처음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뜯어졌죠. 바인드 오프 부분이 뜯어졌어요. 이게 넥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넥은 뭐 정말 그럴 일이 없는데, 그쵸? 어디에 닿는 부분도 아니고 목에 딱 되는 부분인데, 근데 왜 소매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뜯어졌죠. 그리고 구멍이 요렇게 그리고 이거는 프론트 백 부분이네요. 프론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뒷 부분이에요. 이게 뭐 어디에 걸려서 뜯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랜덤하게 많이 뜯어졌어요. 이거를 많이 입은 스웨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이제 잘 맨들을 해서 입기에는 이게 좀 레이스이기도 하고, 그냥 스타킹넥 같으면은 비저블 밴딩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좀 비저블 밴딩을 하기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집에서 잘 입습니다. 얇고 가벼워서 잘 입어요. 집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델리케이트하면 뜨기가 쉽지가 않아서 로프트로는 옷을 뜰 생각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거 뜰 때 힘들었던 건 이제 색깔이 이래서 쉽진 않았지만 되게 만족도가 있었던 스웨터인데, 또한
이렇게 구멍이 나고 해지고 하다 보니까 잘 못 입는 스웨터예요. 그래서 로프트는 이거 스웨터 하나 만들고 이제 더 이상 눈도 안 돌아봤던 그리고 제가 2020년에 모노크롬 플로버라고 캐터린 슈나이더라는 분의 패턴을 떴는데, 그 모노크롬은 약간의 목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목으로 좀 올라오는 막 스타일이라고 하죠. 막 스웨터라고 하죠. 반폴라 같은 느낌에 약간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슴 부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컬러가 들어간 그게 메인 패턴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것도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페탈로마라는 곳에 니털이라는 란스토어가 있을 때, 그것도 꽤 옛날입니다. 10년까지는 안 됐어도 꽤 오래됐어요.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7, 8년쯤 된 것 같은데, 문을 닫은 지가. 그 가게에서 그 가게 쉘터를 팔았는데, 쉘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쉘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펌퍼니클이라는 색깔이 있었습니다. 펌퍼니클 색깔은 제가 이제 그 가게에서 처음 보고, 약간 브라운인데, 약간 뭐랄까요, 거의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이고, 색깔이 너무 예쁜, 펌퍼니클은 브레드죠. 약간 주이시 브레드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색깔이면서 더 진하면서 아주 마음에 드는 색깔인데, 가게에 몇 개가 있었더라. 제가 스웨터를 뜰 만큼은 없었어요. 그것보다는 부족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색깔을 못 사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 색깔을 샀어요. 근데 이게 단종이 된 색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그 색깔이 많이 나왔을 땐 되게 다양하게 많았는데, 그걸 줄여서 지금의 색깔이 있는 겁니다. 인기가 있는 색깔들, 뉴트럴한 색깔들은 계속해서 만드시는 것 같고, 거기에 좀 쨍하거나 만들었던 색깔들을 좀 또 디스컨티뉴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 색깔을 가지고 다른 거랑 합해서 뭔가를 떴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스웨터입니다. 제가 여기다 사진은 올려놓을게요. 제가 그 플러키의 약 베이스 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막 풀리 이렇게 스웨터를 만들 만한 양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걸 2개를 써가지고 위에 부분은 양이 좀 적은 그 플러키 약 키트인가 뭐 아무튼 약이 들어있는 그런 베이스를 위에 쓰고 밑에는 쉘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스웨터도 이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 2가지의 스웨터는 정리를 했는데, 실은 좋았고요. 실은 마음에 들었고, 왜냐면 그 쉘터가 주는 그 약간 여러 가지 디멘션의 컬러들, 이게 솔리드가 아니라 그 안에 비트가 들어있는데 약간 트위드라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이따가 제 쉘터 실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되게 오묘해서 써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 스웨터는 그 스웨터의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스웨터 있잖아요. 이렇게 입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들면 배가 보이는 그 말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기 암홀이 길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홀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손을 내렸을 때는 길이가 적당해 보이는데 막상 손을 들면 그 암홀에서 같이 따라 올라가 가지고 이 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길게 뜨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거는 스웨터 자체는 마음에 들고 색깔도 마음에 드는데, 저는 기왕이면 그 펌퍼니클 색깔이 이쪽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위쪽에 그 플러키 실을 써서 그것도 조금 그랬고, 생각을 해보면 그걸 밑에다 놓을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한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쉘터로 뜬 옷이 없어요.
좀 아쉽지만. 그리고 톤즈로는 제가 2020년에 그 레이디스 클래식 레글란이라는 제인 리치몬드님의 패턴을 떴었는데, 참고로 아까 그 모노크롬 플로버는 2017년에 릴리즈된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제가 떴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제가 뜬 그 레이디스 클래식 레글란은 2011년에 나오는 되게 오래된 제인 리치몬드 님도 되게 옛날부터 디자인을 하셨거든요. 뭐 디자인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걸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막 유명한 실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빅박스 브랜드의 실도 잘 사용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프로치하기 쉬운 디자이너,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되게 심플한 그런 디자인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많으신 분이에요. 제인 리치몬드.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뜨자 게이지도 맞고, 이거는 이제 18 스티치 게이지 톤즈 올시드 웨이의 아주 기본적인 18 스티치 게이지 레글런 스타일 그런 플로버인데, 제가 그 톤즈의 100K라는 색깔을 그냥 실로 봤을 때는 산뜻해요. 그래서 오버톤하고 언더톤, 오버톤을 제가 5볼, 그 다음에 언더톤을 맞나요? 언더톤을 2볼 그렇게 사가지고, 이것도 약간 투톤 스타일로 그냥 레글런 스웨터를 만들었는데, 그냥 실로 이렇게 딱딱딱딱 걸려 있을 때는 이런 색깔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민트 색깔, 그린 색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웨터도 하나 있으면 좋지. 그래서 오버톤, 저는 항상 오버톤 쪽에 약간 더 끌리는 편이거든요, 톤스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그 스웨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너무 브라이트한 거예요. 아마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웨터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톤스로 뜬 스웨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근데 실 자체는 탈기가 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약간 벅석벅석하고 근데 가볍고 그런 실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2023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7년에 하나, 2020년에 하나, 2023년에 하나, 그 레이시라면은 2026년에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제가 톤즈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톤즈 실은 보여드리면, 예전에 뭘 떴다가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아마 호일 로카텔리님의 아무튼 스트라이프 된 그 요크 스웨터를 제가 뜰까 하다가 결국은 마음에 안 들어서 풀었는데, 님버스라는 색깔입니다. 님버스라는 색깔의 오버톤과 언더톤이죠. 이게 오버톤, 이게 언더톤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봐요. 제가 오버톤보다는 언더톤을 더 좋아합니다. 약간 이런 색깔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색깔보다. 근데 생각보다 제 얼굴에 이런 이렇게 약간 톤다운 색깔 된 색깔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스트라이프 스웨터를 만들려고, 제가 이 톤즈도 그렇고 쉘터도 그렇고 제가 막 전에 샀던 실들이 다 제값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다 세일할 때 샀던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가게에서 사면 항상 디스카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디스카운트로 산 게 아니고 그 가게에서 세일할 때 샀던 건데, 이거 원래 지금은 모르겠어요. 톤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정가는 14불일 때였고요. 14불 50 뭐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7불에 샀기 때문에 전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내가 써보고 싶은 실인데 저렴해.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색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요즘에 약간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를 내가 진짜 원하는 색깔을 사가지고 돈이 다 든다 해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옷을 떠야지, 항상 이렇게 세일할 때 사가지고 가격은 저렴하게 했는데 양은 많고 결과적으로 매칭을 못해서 스웨터를 못 뜨는 이런 불상사.
그래서 요거는 4벌씩 샀어요. 그때 더 있었는데 4벌이면은 2개를 사용한 스웨터를 뜨면 좋겠다 해가지고 2개를 사용했는데 막상 제가 입어보니까 그냥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솔리드는 아니죠. 뭔가 톤이 있어요 이 안에. 그쵸? 약간 블루와 그레이가 섞인, 제가 블루랑 그레이 섞인 거 좋아하는데 제 얼굴에 안 어울립니다. 좀 잘. 아무튼 이거가 있고, 또 톤스에 이것도 다 세일할 때 산 건데, 이거는 멜바라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멜바의 언더톤이 진한 색깔이군요. 언더톤과 오버톤. 그래서 얘를 8볼을 샀고요. 얘를 2볼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웨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뜨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하고 만약에 5월달부터 푸티닛 얼롱을 하고 있지만 쉘터가 아니고 브루클린 트위드 얼롱을 한다면 저는 이걸로 8개 2개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해둔 패턴이 있어서 그걸 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쉘터로 넘어가면, 쉘터를 저희 가게에서 캐리를 했어요. 잠깐 브리플리 한 2023, 4년? 2023년쯤? 잠깐 캐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게에서 이제 그만 캐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색깔을 자꾸 디스컨티뉴 해서, 색깔을 원래 주문했을 때보다 나중에 더 주문하려면 그 색깔은 더 이상 어베일러블 하지 않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다 세일로 팔긴 했는데, 그러기 전에 거의 다 팔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세일할 때 산 게 아니고, 그때 아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을 계속 주문할 수 없는 곳에 어떤 브랜드라면,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서 특히나 계속 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에서 실을 가져오고, 그게 컨비니언트한 실들을 보통 갖다 놓거든요. 왜냐면 이게 스피사이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게, 물론 캐리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가게 주인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는 좀 피하는 어떤 전략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상 어베일러블 하다고 할 때 내가 그 실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이냐가 늘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브루클린 트위드 실들을 좋아하니까 계속 캐리를 안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캐리를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설설 이제 색깔들이 이제 디스컨티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내가 캐리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항상 가게에서 옷을 살 만한 퀀티티의 양을 사려면 항상 부족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여올 때 10가지 색깔? 그러니까 한 색깔에 10개 정도를 가져오면 한 사람이 그만큼을 사면 10개든 9개든 8개든 뭐 옷을 뜰 만한 걸 사게 되면 이상하게 한 벌 남고 2벌 남고 약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저희 가게에서 많이 안 들여오더라고요. 그냥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이거를 파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이럴 것 같은데 10개를 딱 들여왔어. 근데 누가 사갔어. 그러면은 이게 실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약간 그런 딜레마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요 2가지 색깔이 있어서 2개씩 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50g이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뜰려도 2개는 필요해요. 그래서 2개를 샀고, 이 색, 알마낙이라는 색깔. 이게 블루인데 지금 화면은 되게 페이드 아웃된 색깔로 보이지만 훨씬 더 진합니다. 약간 뭔가 뎁스가 있죠. 그냥 블루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블루면서 그린이면서 블랙이면서 그런 게 있어요. 알마낙.
그 다음에 이거는 롱존스. 이거는 레드이면서 블랙이 있으면서 되게 오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색깔을 2개씩 샀었는데, 내가 스웨터를 뜬다면 뭘로 뜰까? 이 2가지 색깔이 다 마음에 드는데, 저는 빨간색 스웨터가 없어서, 제가 만약에 실을 주문을 한다면 얘를 주문할 것 같아요. 이미 2개는 있으니까 한 8개, 7개, 6, 7개만 더 사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쵸. 이거 제가 갑자기 홀라당 사지 않은 이유는 패턴을 정한 다음에 실을 사자 그래가지고 아직 실을 사지 않았어요. 그냥 실을 이 정도 필요하니까 이 정도 사놔야지 급한 마음에 사두면은 또 이제 만약에 하나가 모자라느니 하나가 남겠느니 약간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브루클린 트위드 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색깔은 디스테시를 하던지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2개 100g이 있으니까 뭐 다른 걸 뜨던가 이것도 디스테시를 하든가 하고, 얘는 뜨고 얘는 패턴을 찾아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지금 되게 색깔들이 다 없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웹사이트 스토어에 이 색깔 있는 곳이 있어서 그거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게, 사실 여러분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걸 뜰 때 실을 더 좋은 걸 써요. 좋은 거라는 거는 뭐 실크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캐시미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를 쓴다면, 옷을 뜰 때는 사실 그런 게 그닥 그렇게 메리트 없어요. 옷은 잘 입고 잘 웨어하고 근데 색깔이 적당하면은 사실은 되는 건데, 옷을 뜨기 위해서 막 돈을 막 200불 300불씩 들이는 거는 좀, 저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유명한 실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때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돈 안 주고 산 그런 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돈을 주고 산 것들도 많죠.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패턴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런 실들을 쓰시려고. 지금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이걸 여름으로 미루면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울리울리한 탈기의 울른 스펀 양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7월 되고 이러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호주 니터님이 말씀하신 함뜨인 함뜨 그런 결로 해서 5월달부터 한번, 5월달부터 6월 말 스웨터 뜨기를 한 달로 잡는 건 조금 너무 과한 것 같고, 지금 함뜨도 하고 있고 하니까 브루클린 트위드 함뜨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해서 여러분이 뜨고 싶은 브루클린 트위드의 실과 어떤 패턴이든 좋으니까 그걸 하나를 고르셔서 그렇게 뜨시면 좋겠어요. 실을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 기쁜 마음에,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난 지금은 도저히 못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실이 하나만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뭐 쇼를 뜨거나 아니면 뭔가를 뜨고 있는데 그 실의 컨비네이션 안에 브루클린 트위드 그 실이 들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동참을 해보는 거죠. 안 그랬으면은 지금 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지금 뜨는 거죠. 어차피 뜰 거라면. 그래서 제 리뷰가 별거 아니긴 하지만 제 리뷰는 그렇게 좋았고요. 톤즈 같은 경우에도 톤즈 라이시도 나왔잖아요. 톤즈 월스티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한 1년 사이에
톤즈 라이시라고 해서 핑거링 웨이시 나왔는데, 저는 그 색감이 좀,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가 톤즈 라이트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뭔가 베이스로 하고 컬러 웍 스웨터를 뜨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색깔 톤이 제 눈에 너무 익은 그 톤즈 월스티드 웨이스의 색깔이었고, 완전 뉴트럴한 톤은 또 접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접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쿼리를 써보고 싶었는데 그게 벌키 웨이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예쁜 색깔들이 그러니까 색이 있는, 지금은 되게 뉴트럴한 색깔만 나왔고요. 옛날에는 약간 쉘터의 느낌이 나는 그런 색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나중에 사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살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아버도 썼었죠. 브루클린 트위드의 아버, 제가 좋아하는 실입니다. 여러분, 쉘터하고 로프트 같은 그런 텍스처 말고 좀 더 솔리드하고 다른 걸 원하시면 저는 아버 강추입니다. 제가 아버로 그 스펜슨이라는 케이블이 많이 들어간 그런 스웨터를 떴었는데, 다시 쓰고 싶은 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In the future. 근데 이제 실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그 시글래스라는 색깔인가 그걸로 저희 남편 스웨터를 하나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기회가 안 닿네요. 그 색깔이 되게 연한 파스텔 블루 그린, 제가 직접 봐야지 알겠지만 약간 그런 색깔입니다. 그런 색깔을 저희 남편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시한 블루라기보다는 약간 시글래스니까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건 공홈에는 브루클린 트위드 웹사이트에는 이미 품절이 되고 없고,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 옷을 또 뜬다는 게 약간 엄두가 안 나서, 그 남자 스펜슨도 있기 때문에 남자 스펜슨을 맞춤으로 저랑 남편이랑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찾아는 봐야 되겠어요. 아보, 저는 아보 강추합니다. 빠트리기가 뭐해서 아보로 뜬 스펜슨도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는 보여드린 지가 그렇게 오래된 스웨터는 아니라서 색깔 이름도 이거를 제가 실을 샀을 때 어떤 웹사이트에 제가 이제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먼슬리로 실을 받아보는 그런, 이름이 생각이 날 듯 말 듯 한데, 근데 그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망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실들을 다 이제 세일을 하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40% 정도를 세일을 했을 때 산 실인데, 이 실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브루클린 트위드 실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뭔가 거기에 남아있는 실들 중에서 스웨터를 뜰 실들 중에 색깔이 내가 원하는 실을 되게 뭐 무난하다 정도 생각된 실을 산 게 요거 하나였고, 아무리 40%를 해도 이 옷을 뜨는데 사려면 뭐 한 1000불씩 살 수는 없잖아요, 실을. 그쵸? 그때 이거를 메인으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내가 만들겠다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피스로 뜬 프론트 앤 백, 그 다음에 이 뭐죠? 소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거였는데 꽤 뜨기 시작하면 재미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브루클린 트위드의 실이기 때문에 저는 아보 강추 드립니다. 다른 실들도 많죠. 약간 실크 섞인 것도 있고 뭐 다른 실들도 많은데 그거는 약간 액세서리 용이지 옷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브루클린 트위드의 그 제럴드 플러드 그분은 제가 예전에 처음 그 뜨개를 막 시작하고 그랬을 때부터 제가 퍼스널리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분이 블로그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분의 블로그를 읽는 게 그때는 뭐 막 레벌리도 없고 막 이런 시절이어서 뭐 패턴을 보려면 책을 보고 뭐 그런데 그분의 얼굴, 그분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분의 웹사이트에 그런 뜨개 얘기 그리고 그때 막 모자 같은 거 디자인 하시고 그러셨어요. 브루클린에 사실 때,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계시지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얀샵을 연다는 거죠, 브루클린 트위드.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뭐 진취적이고 그쪽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는 이만큼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만한다 하시니 느낌이, 물론 이제 되게 많잖아요, 이런 실컴퍼니들이. 아주 큰 회사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개인이 또 크게 조금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약간 브루클린 트위드 같은 그런 그런 곳이 또 몇 군데 있고, 이런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힘들다는 거를 알거든요. 그게 일단은 그런 그 소스가 있어야 되고, 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소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밀과도 접촉을 해야 되고, 자기 실을 밀하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고, 또 다잉도 해야 되고. 근데 이 브루클린 트위드도 마찬가지로 톤스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데플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나오기 전에 굉장히 로프트랑 쉘터를 미는 그런 로프트 쉘터, 그 다음에 쿼리, 요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쿼리는 벌키 웨이시니까 로프트랑 쉘터를 되게 많이 민 시간이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색깔의 초이스도 딱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쉘터로 옷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시, 왜냐면 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다시 쉘터로 또 그 실을 또 쓰기에는 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변화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지가 않아요. 다시 사고 하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세일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하거나 이게 좀 발전이 있으려면은 계속 새로운 색깔도 만들어야 되고, 계속 새로운 실 블렌드도 필요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한 가지만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간다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큰 회사들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월스티드 웨이시면 월스티드 웨이, 뭐 DK, 핑거링, 뭐 벌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거기서 또 다른 거를 추가를 한다든지 또 다른 색깔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오랫동안 한 가지 실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한정으로 요 색깔을 만들어서 금방 디스컨티뉴 되고, 또 이제 한기적으로 또 어떤 다른 색깔을 또 들여왔다가 또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만큼 팔리느냐는 항상 미지수고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온라인 샵을 딱 시작할 때 이런 건 한번 해보고 싶었으니까 할 거야. 뭐 큰 돈 드는 거 아니고 내가 그냥 가진 걸로 시작할래,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주장한 거로는 나 막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막 엄청 다이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사고 막 그런 거를 내가 원할까? 그런 삶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소소하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데 막상 가게를 열고 나니까 제가 투자한 돈은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요즘에 알게 되고,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해볼 거야. 하지만 그 이후에도 뭐 큰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더 생겼다. 그치만 막 이걸 푸시 오버 해가면서, 비즈니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도태되고 더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계속해서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만들고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해서 자본이 드는데
그거를 킵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가게를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슐들을 묶어가지고 가게를 탁 내고 그냥 트렌드에 따라서 그런 물건들을 가져와서 파는 것이 사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내 거를 크리에이트 한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 처음에 라비에남이 시작했을 때 굉장히 심플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시작을 하셨고 어떤 그런 취지가 있었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좀 다른 유튜브에 게스트로 와가지고 이제 하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런데 지금은 주인은 투어하고 페스티벌 가고 하는 걸 하죠. 그리고 그 실은 누가 다행합니까? 이게 커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고 원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는 가서 계속 애드버타이즈를 하는 일을 하고 그 밑에서 얼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는 사람, 무슨 포스팅 하는 사람, 뉴스레터나 이런 거를 계속 발송하는 사람, 또 그 시를 다이하는 사람, 다이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게도 있는데 그 가게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게 매니지먼트로 쭉 이어지면 이제 가게가 커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원치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거에서는 어떤 돈을 버는 수단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뜨개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들 그냥 넷째 나는 더 이상 디자인 안 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세상에 디자이너들도 너무 많고요. 뜨개 디자인은 계속해서 나오고요. 근데 참 어떤 계기든 무엇을 통해서건 간에 일단 한번 이 사람이 유명해진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 호이 로커틀리, 앤드리아 마우리, 스티븐 웨스트, 이런 굵직굵직한 이름을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이미 안다. 그러면 그분이 새로운 패턴을 냈대. 그러면 삽니다. 이거를 또 들어가서 또 새로운 거 뭐가 있을까? 이 디자인은 새로운데 이 디자인은 누구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새롭게 계속해서. 근데 대체로 내가 아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 생기는 사람들은 컴피티션이 너무 심한 거죠. 왜냐면 이미 기존에 있는 분들이 거의 그 시장을 장악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분들도 치열하게 하실 거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이든 막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디자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알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빛을 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유, 디자인도 어렵고 실 다잉도 어렵고 그냥 가장 편한 거는 어디 그냥 취직해가지고 그냥 펄소 막 이런데 뜨개 뜨개랑 관련된 직종에 잡을 잡아서 일을 하면 내가 그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또 내 취미생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수다가 좀 많았지만 여러분하고 브로클린 트위드 실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대화를 끄집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슬슬 더워지네요.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영상은 5월이 되겠네요, 벌써. 한 주 잘 보내시고, 이제 드디어 알러지 시즌 시작입니다, 저는. 5월 초에는 되게 뭐가 많죠. 연휴가 많죠. 시간도 많으시고, 또 여유도 있으실 거고, 되게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